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는데요. 북한군들이 최소 8,000명 이상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되었다라는 미 국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군들이 어떻게 싸울 거냐. 이게 뭔가 좀 초전박살 났으면 좋겠기도 하면서 뭔가 또 이 짠한 이런 느낌도 있는 좀 이중적인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의 각 전선에서 탈영, 그 중에서도 총기 난사 탈영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점점 퍼져서 북한군에도 쟤들 왜 저러지? 왜 저런 총기 난사 탈영을 하지? 이게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군도 빨리 큰 결심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어떤 일이 또 큰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트럼프가 62.3%, 해리스는 37.8%, 격차가 조금 또 줄었어요. 더 힐은 트럼프는 47.7%, 해리스는 48.2%, 아주 근소하게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초접전 양상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더 힐은 여론조사, 폴리마켓은 더 박사들의 배팅 현황이죠. 더 힐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약간 앞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좀 뒤집어졌어요. 자, 미국 여론조사 기관 아틀라스 인텔은 선거인단이 미국은 선거인단 270명 확보하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312명, 해리스가 226명 확보해서 트럼프가 이길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가디언지는 이런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 민주당과 유럽의 재앙이 될 것이다. 왜 유럽의 재앙이냐? 미국은 트럼프가 고립주의 정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야,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래서 니들 유럽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한국 니들도 알아서 해. 핵 개발 하든지 말든지 이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니까 유럽이 그동안 미국의 안보에 많이 안보를 의존했는데 이제 독자적인 안보를 해야 되고 또 러시아가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유럽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아틀라스 인텔이 아까 보도해드린 그 312명의 트럼프, 빨간색이 트럼프죠. 그리고 파란색 해리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게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게 너무나 놀랍게도 폴리마켓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폴리마켓에서 여기에 경합지역이 있습니다. 경합지역도 그냥 뭐 한 표가 차이 나도 일단 이기면 전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모순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빨간색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데호 연안의 미시건주를 비롯한 이 두 개의 주가 있죠. 이 와이오밍 주하고 이것도 그냥 트럼프가 이겨버려. 그래서 와이오밍에서 10표, 미시간에서 15표를 트럼프가 획득을 해서 트럼프가 312대 226으로 이긴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폴리마켓의 도박사 배팅 현황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의 과수원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7명이 사망했는데 이 주민 중에서 4명이 태국인 노동자였다라는 겁니다. 뭐 태국인들이 이스라엘에 돈 벌러 갔다가 참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여기에 대해서 보복 공습을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했는데, 이 공습하기 4시간 전에 우리 공습한다 라고 사전 고지를 하고 공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한 후에 이스라엘군이 사상자가 1000여 명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군을 성공적으로 격퇴 중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헤즈볼라의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95명이 죽었고 9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메르카바 전차 42대를 격파했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전차는 42대나 되는데 장갑차는 토탈 4대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전차가 부서진 거라든지 장갑차가 파괴된 거라든지 이런 증거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레바논 군당이라고 레바논의 정당이 있어요. 레바논 전체 의석 120석 중에서 1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인데 여기는 지금 아마 이스라엘과의 협상, 휴전 이런 것들을 바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내 그 어떤 표적도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았고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하면서 이 친이스라엘적인 발언을 했는데 자 여기 이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지금 원내대표쯤 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군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쁘게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9석, 120석 중에서 19석. 그리고 헤즈볼라도 정파 아니겠습니까? 헤즈볼라는 단일 정당을 이루진 않았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파예요. 그 헤즈볼라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15석을 확보하고 있고 그 중에서 헤즈볼라가 2석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는 19석. 휴전하자 이거죠. UNRWA 그러니까 UN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기구는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에 있는 사무실을 공격해서 완파시켰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스라엘군은 아니 사무실 공격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그 테러 집단들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이사회는 회원국 국민들 러시아와 전쟁에 대비해서 72시간 버틸 생활 필수품을 비축해야 된다 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죠. 이렇게 발간해서 전쟁 정말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의 회원 국민들은 각 가정에 최소 72시간 버틸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을 다 구비하세요. 그렇게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 라고 지금 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말 겁나는 일이죠.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이란과 연말 전까지 포괄적 방위 협력 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규모 무기 거래가 시사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란의 수호이 35 전투기 같은 거 라이센스 생산하는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공군연합훈련 했는데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서 MQ-9 리퍼죠. 리퍼의 정찰 버전이고 여기에서 이 레이저를 조사해서 F-15K가 그 레이저 유도폭탄을 발사하는 이런 정밀 타격 시나리오 첫 번째로 시연했다 라는 건데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MQ-9 리퍼가 쫙 날아가서 무인정찰기가 날아가서 적의 타겟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핵 공격한다 뭐 이러니까 아마 핵시설 아니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레이저를 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F-15K가 쫙 날아가다가 그 쏴준 레이저를 향해서 레이저 유도폭탄을 투하를 하죠. 그러면 이 유도폭탄은 이 레이저 조사되는 저곳을 향해서 무인기가 지금 조사해주고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그대로 유도돼서 날아가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MQ-9 리퍼와 이렇게 우리 한국 공군이 협동전투하는 첫 번째 훈련이었다라는 거고요. 아니 왜 이걸 이제서야 첫 번째 훈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했어야죠. 워싱턴 타임스는 미 정보당국이 확인을 한 건데 중국의 093B형 그러니까 상급 잠수함입니다. 그 중에서 SSGN 순항미사일 전문 발사 잠수함이 되겠죠. 그 전문 발사 미사일 잠수함 3척이 동시에 전력화 움직임이 있어서 추적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7,000톤급 공격 원잠인 상급이 9척이 그냥 순식간에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곧 잠수함 전력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1,46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6대 격파, 오늘은 전차가 좀 적습니다. 어제는 전차가 19대가 됐는데 장갑차는 20대 격파, 차량은 77대 격파, 특수장비 9대 격파, 야포 26문 격파, 야포도 뭐 어제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25대 격추, 미사일 한발 유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는 더 많아요. 전투는 170건의 전투가 있었고 적의 공세 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쿠르스크를 제외하고는 이 동부전선, 남부전선 이쪽에서 약간씩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ISW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전혀 진격을 못하고 인명피해만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건데, 여기 이제 북한군 8,000명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북한군이 곧 공세에 본격적으로 가담을 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죠. 자, 러시아가 차시브야르 남부 돌출부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차시브야르가 바로 바흐무트 서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소폭 진격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흐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시브야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운하가 있어요. 이 운하를 건너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남쪽에서 이제 안 되겠다, 치고 들어가자 해서 남쪽에서 치고 들어가는데 뭐 약간 지금 경합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소폭 진격에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쿠라코베, 토레츠크에서 국지적인 반격을 했는데, 여기가 포크롭스크 전선이죠. 여기에서 쿠라코베와 토레츠크에서 각각 한 개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크림반도에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레이더가 드론 공격에 피격되어서 대파됐다라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뭔가 차량이 그냥 박살이 났죠. 이게 평소에 보면 이건데, 그래서 적어도 탐지 레이더라고 합니다. 드론 이런 것들이 저고도로 들어오죠. 아마 드론 탐지에 특화된, 또는 이제 저고도로 쫙 깔려서 들어오는 시스키밍해서 들어오는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의 탐지에 특화된 이런 레이더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드론 맞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바시코르스토스탄의 정유소 3개소를 공습해서 파괴시켰다라고 주장했는데, 카자흐스탄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이죠. 굉장히 먼 데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에 이제 특사 보낸다고 했으니까 곧 좀 오겠죠. 그래서 무기 지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무기를 달라고 할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보겠는데요. 기왕 주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찔끔찔끔 주면 주고 욕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찔끔찔끔 준다? 아니, 러시아가 무슨 찔끔찔끔 준다고 그래 니들 잘했다로 칭찬하겠습니까? 요만큼 주든지 이만큼 주든지 욕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기왕 주는 거, 나토, 서방 세계가 봤을 때 야, 정말 한국이 역할 좀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끈하게 줘야 우리가 기왕 인심 쓰는 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 승인한 지원액 610억 달러죠. 그 중에서 10%만 받았다, 빨리 다오 하고 지금 성토를 했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 관계없이 영토 양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정도 영토 그냥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 내주고 휴전하자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절대 안 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새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오늘의 메인 뉴스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아무런 전술도 지원도 없이 병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인해 전술인 스톰제트를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일선 장병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전선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지에 내몰릴 북한군에서도 유사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관으로부터 스톰제트 투입 명령을 받은 러시아군 병사가 명령에 불복해 동료들을 몰살시키고 탈영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러시아 당국이 병력을 풀어 탈영병을 추적 중이라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설선들이 현지 시각 11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자포리자 전선의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제38 독립차량화 소총여단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부대는 최근 상부로부터 공세 강화 지시를 받고 보충병들을 인계받아 공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10월 26일 보충병들이 들어온 날 밤에 일어났는데요. 수감된 죄수였지만 사면을 대가로 6개월 복무 계약을 맺은 계약병인 페도로첸코 막심 안드레베치 이병은 이날 38여단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휘관으로부터 다음 날 공세작전에 투입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는데요. 자신이 속한 부대가 스톰제트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안드레베치 이병은 탈영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점오후 모두가 잠든 사이 막사를 빠져나와 소총과 탄약, 수류탄을 챙긴 뒤 자신의 동료들은 물론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장교와 경계 근무 병사 등
11명을 사살하고 부대를 탈출했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러시아군은 국가근위대와 연방보안국 요원들로 구성된 추격조를 편성해 탈행병을 쫓는 한편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서부 지역에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탈행병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탈영 사건들을 언급하며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부전선에서는 지난 10월 중순에도 제132 독립근위차량화 소총여단 109연대에서 스톰제트 투입 명령에 불복한 2명의 병사가 부연대장을 살해하고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명령 불복은 마찬가지로 스톰제트로 투입될 북한군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이 사례들이 러시아군 진영에서 널리 확산되어 북한군 장병들의 임무 거부와 항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희한한 또 불행한 일이 러시아군 병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계약병으로 오늘 전입된 신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범죄자였고 교도소에서 6개월만 복무해라. 그러면 사면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군사훈련을 받고 오늘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보충돼 있다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 배치 받아왔더니 너 내일부터 스톰제트 작전에 투입될 거야. 하고는 이제 무장을 받은 거죠. 여기 어디냐?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이 부대입니다. 38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자, 여기인데 지금 여기 최근에 좀 전투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내가 그럼 내일 되면 죽겠잖아. 스톰제트 하면 다 죽는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날 밤에 탈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교도소에서 지금 계약병으로 나온 게 살려고 나왔지 죽으려고 나왔냐? 라고 생각을 하고는 당직실에 들어가서 나머지 무장을 다 그냥 탈취를 한 뒤 당직실에 있는 당직사관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같은 생활실에 있는 동료들, 사실은 뭐 동료애도 없었겠죠. 오늘 전입받아 왔으니까. 또 러시아 여기가 부조리가 우리나라의 수십 년 전 부조리보다 더 심한 부조리니까 아마 여기서 신병 전입 뭐 굉장히 심한 부조리 기압이나 이런 거 좀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생활실 들어가서 동료들 다 쏴 죽여버리고 수류탄 던져버리고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수배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고 각 이 전산의 지휘 네트워크 시스템에 자 이런 자다 하고는 이게 지금 화면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라 라고 지금 쫙 뿌려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한두 번이냐?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만 10월 24일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투에 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왜 살아 돌아와? 하고는 이 구덩이에다 빠뜨려 가지고 며칠 갔다가 굶기고 그래 놨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 해서 이제 너희들 오늘부터 다시 작전 나가. 왜 살아 돌아와? 라고 하는 바람에 이 2명의 병사죠. 부연대장하고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연대장이 연대장이 오늘 밤에 적진앞 지뢰밭으로 돌격하라고 지시하셨다. 너희들은 돌격대 보충 인원으로 함께 가게 될 것이다. 탈영병 1은 우리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다. 다들 배고프고 차갑게 식어가는데 우리를 무리지어 도살장에 보내겠다는 것이냐. 탈영병 2 이게 전술입니까? 왜 밤에 지뢰밭에 맨몸으로 갑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동안 당신들은 우리 등 뒤가 아니라 어딘가 지하에 숨어서 술이나 먹고 있지 않습니까? 부연대장 명령이다. 닥치고 가라면 가. 탈영병이 우리는 도살당하고 109연대를 위한 고기가 되고 싶지 않다. 집에 갈 거다. 그리고 욕을 하고 당신은 강경화로 뭐 뒤지기 바란다. 이 변 X, GX 끼, 알코올 중독자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는 결국은 부연대장을 죽여버리고 탈영을 했어요.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비판하는 SNS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이 뭐 힙합 랩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그 가사를 러시아를 막 비꼬고 하는 이런 가사를 내보내는 이 SNS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우크라이나 지금 갔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한 겁니다.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스톰제트 이거 우리는 그냥 죽는 거잖아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북한군은 처음 가서 어리버리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자기 부대에도 자기네들 단독 부대가 아니고 러시아군하고 같이 활동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같이 있는 러시아인들이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이게 죽으러 가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나가면 죽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 같은 부대가 이렇게 있으면 부대 단위로 그냥 탁 투항해버리면 참 좋은데 그럴 걸 대비해서 부대 단위로 북한군을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찢어서 다른 러시아군 사이에 집어넣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북한군들도 빨리 현 상태를 직시를 하고 나가면 죽는다 라는 걸 직시하고 탈영을 하든지 그냥 전투와 동시에 바로 항복을 해버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를 전복하는 사이버 심리전 전사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